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가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카메라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이 가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내부 공간, 수납 공간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두실 만은 할 겁니다. 제가 이제 가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어깨에 매는 가방은요, 제가 굳이 여러분께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굉장히 구조도 단조롭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잠시 미루고, 일단 배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배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일단 빼놓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격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카메라도 그렇고 렌즈도 그렇고 무겁거든요. 위에서 내려앉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가방을 짜실 때 이렇게 만약에 빳빳한 것들이 그 안에 내장재가 있다 하면은 중심축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고요. 렌즈를 넣으실 때요, 이 후드를 갖다가 장착을 한 상태로 넣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됩니다. 자기 가방에서. 왜냐, 촬영을 하다 보면은 가다가 촬영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하게. 그럴 때는 바로 꺼내서 카메라에 장착하는 그런 스탠바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빠른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체 만났습니다. 자, 끝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걸 만약에 후드를 접어서 넣잖아요. 후드 꺼내야 되죠, 끼워야 되죠, 촬영 준비해야 되죠. 이 시간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진가는요, 언제나 스탠바이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중심축이 두 개 아닙니까? 이 중심축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게 해놔야 돼요. 마른 목걸로 이렇게 벌어져 있죠? 후드 끼운 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방향도 저는 위로 놔요. 아래로 놓지 않고. 왜냐하면은 밑으로 놓잖아요. 밑이 벌어져 가지고 여기다 뭘 넣질 못합니다.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위로 놓으면은요, 언제든지 벌렸다 좁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염두에다 두고 항상 이 방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제가 그래서 골격이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요, 부딪혀도 깨지지 않거나 아니면은 아주 저렴한 물건들, 이런 걸로 넣으셔야지. 이렇게 막 그냥 렌즈를 갖다 디비 집어넣어 놓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쿵쿵 가방 놓다가 얘가 렌즈가 상합니다. 나중에. 렌즈는요, 이 안에 접착제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하게 붙어 있겠지만은 그 렌즈들에 충격을 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컨버터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접사링, 이런 게 이 아래에 들어갑니다. 이 아래. 그렇게 하고 이제 렌즈들이 위에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눕히면 이게 살짝 딱 튀어나오는데, 심하게만 안 튀어나오면은 약간 튀어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장재는 좀 탄탄한 편이에요. 근데 물렁물렁한 내장재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요. 이렇게 착착 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건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아마 그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띄었다 붙였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벽면 쪽에요, 여기가 다 상해서 나중에 안 붙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은요, 두 개를 쓰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은 두 개가 있죠. 이게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거의 안 움직이죠. 한번 빼볼까요? 이럽니다. 이러다가 요게 툭 주저앉아요. 이게 붙이실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냥 턱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밑으로 당긴 상태에서 붙여주시고요. 밑에서 받침으로 들어갈 때는 역시 아래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살짝 밀어 올리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얘가 위아래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그런 점을 알아두시면은요,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공간은요,
저는 이렇게 씁니다만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작은 렌즈를 옆으로 둘지 아니면 큰 렌즈를 옆으로 둘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렌즈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양쪽으로 렌즈를 채운 상태에서 이 기둥을 갖다가 잘 받치셔 가지고요, 공간을 비워놓고 거기다가 소모품을 넣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무거운 게 세 줄이 다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줄이다, 요렇게 넣어놓고 요쪽에 가벼운 뭐 소모품들을 넣으면요, 그 메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요. 한쪽으로 끼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다 두셔가지고서 이 무게중심을, 배낭을 어디로 둘 것인가, 이거는 참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카메라를 넣는 공간이죠. 지금 이런 가방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기를 그냥 막 들이모를 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요, 여기가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뭐 충격이 가해지거나 이랬었을 때 망가질까 봐서 그런다 그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사람 어깨가 양옆이요, 일자형이죠. 그 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어깨가 여기 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그 어깨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펜탁스 67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 645가 또 들어갑니다. 이유는 뭐냐? 67이 가끔 얼어요. 얘가 얼든지 겨울에는 다니다 보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작동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펜탁스 645 앞에 변환링을 끼워놨습니다. 이거 정품입니다. 이거 저기 짝퉁이나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펜탁스 67 엔진 전부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물론 화각은 달라지죠. 그거를 예비용으로 이렇게 하나를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가방은 골격을 이걸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로. 상판은 굉장히 튼튼하게 잘 해주셔야 되고요. 원래 이게 3개가 있어야 돼요. 이 가방도 굉장히 잘 만든 가방인데 이 가방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했나 봐요. 3개가 있었으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는데 2줄로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나올 때 물건이. 그러고서 이게 가운데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고요. 자, 이번에는 이 가방입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해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수동 장비들은 좀 요즘 렌즈들처럼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짰습니다. 그 70-200 같은 게 요새 굉장히 크잖아요. 그 화각하고 거의 비슷한 렌즈인데 이렇습니다. 좀 크기가. 그런데 이제 이 구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잖아요. 왜냐? 너무 다른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장비하고 거의 비슷한 거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엉성해 보이죠? 아무리 엉성해 보이는 가방이라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방마다 이런 거 한두 개씩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엉성합니다. 지금 저 인정합니다. 요걸 요렇게 오므리세요. 요렇게 이 반대쪽으로 요렇게 오므린 상태에서 대고 그 상태로 뒤집어 버리세요. 요렇게. 그럼 잘 들어갑니다. 자, 한 단계 튼튼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요 놈이 하나 위에 더 들어가 주잖아요. 보십시오. 이거 눌러집니까? 지금 세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이요, 어떻게 짜느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요거 있죠. 요거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나의 주력 렌즈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설명하기 편하니까요. 초광각계 줌이냐 아니면 표준 줌이냐, 망원 줌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시스템이 달라져요. 초광각계를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광각 줌은 없기 때문에 광각 렌즈 하나를 끼우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광각계 줌이 예를 들어서 메인이다. 이 어안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카메라의 손잡이 덩치 때문에 제대로 잘 맞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요, 이쪽을 띄세요. 최대한 카메라 본체하고 맞추되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이따가 주치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1735나 1635 같은 경우는 렌즈가 실질적으로 길이가 한 요 정도 더 길어요.
그 상태에서 후드까지 나왔을 때 딱 요 길이거든요. 그랬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두 개를 받치시면은 튼튼합니다. 나의 메인 그 렌즈가 딱 붙어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후드도 그대로 껴 있는 채로, 후드를 매번 꼈다 뺐다 하잖아요. 후드도 결국에 와서 망가지고요.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다 두시면 되고요. 스탠다드 렌즈가 만약에 표준 줌이다 이랬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이건 좀 오래된 렌즈거든요. 요새 2470이 아닌 2870입니다. 지금 보시면 옆에가 벌어져 버리죠. 요때는 요 놈을 빼서 요 위에다가 일단 막아주세요. 이렇게 요걸 다시 위에다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튼튼해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공간이 남죠. 칸막이가 또 하나 있을 때는 요 맞춰 가지고서요, 그럼 공간이 남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요런 필터들이 들어가면 딱입니다. 딱 끼워 놓으면은 수시로 쓰기 좋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런 렌즈 하나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메인 카메라는 EOS 1 시리즈다 그러면은 서브 카메라를 EOS 5D 시리즈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카메라들은 요런 데 쏙 들어가 버려요. 가운데 이렇게 여분 카메라가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새 렌즈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길이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70200이 메인이다. 위에 붙여주고 아래에서 받쳐주고, 자,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 딱 들어가요.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놈을 갖다가 얘를 하나만 받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약간 위로 하든가. 근데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래도 이래도 안 맞다, 나는 후드가 너무 길어서 안 돼 그랬었을 때 과감하게 이놈을 빼버리세요. 빼버리셔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요, 이 길이가 조금 더 짧아요. 약간 짧아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래도 좀 길이가 좀 크다 그랬었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공간이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공간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2470이 스탠다드 렌즈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0 정도급을 이렇게 놨다 그랬었을 때 70200 렌즈를요, 렌즈 후드를 위로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왜 그러느냐면요, 이 위가 넓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방이 나중에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럼 가방 형태도 변하고 보기도 싫고 지퍼 잠그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마운트 쪽을 위로, 저 같은 경우 이제 퀵슈가 꽂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데 위로 이렇게 딱 붙여서 대시고, 역시 아래다 이렇게 대주시고, 보이시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이렇게 콱 눌려지게 돼요. 이쪽이 콱 눌려지게 되면서 요 놈을 잡아주거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요걸 위에 한번 더 대줘도 돼요. 가운데 공간은 또다시 요렇게 막으면은 뭔가에 쓸 공간이 또 하나 생기겠죠? 요렇게 하는 거죠. 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가지고 계신 이 칸막이 중에서 하나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요 자리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간이 참 애매한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에다가 딱딱한 물체를 뭔가를 넣어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제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그 크기는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카메라가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각기 자기가 양쪽의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는 물건을 뭔가를 이제 채워 넣으면 되겠죠. 대체적으로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요, 이걸 얼기설기 넣다 보니까 이게 막 뒤틀려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수건 같은 거를 갖다가 그냥 대충 둘둘둘둘 말아서 넣으시지 마시고 꾹꾹 눌러가면서 쪼여가지고요. 요 크기를 맞추셔가지고요. 끼워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장비를 짜면은요. 장비도 덜 상합니다. 본인이 계속 짜봐야 돼요. 저도 이게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500ml 들어갔잖아요. 지금 이 가방을 제가 한참 들고 다닐 때는 어떻게 들고 다니냐면 이 가운데 300ml 2.8 있지 않습니까? 그 구경 큰 거. 그게 여기 실제 이 가방 안에 여기 들어갔었어요. 제가 지금 없으니까 못 보여드리는 거지. 만약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제가 여기다 딱 집어넣어 버리면요. 여러분들께서 아니 저 가방에 이 물건이 다 들어가느냐고 하실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방 짜는 법을요. 심플하게 하시고 언제든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가방의 골격이 어디냐. 그 골격을 항상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바꿨다 하더라도 조금만 탁탁 움직이면 원위치로 탁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방이 세팅이 돼야 여러분들께서 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넣어 놓으시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막 뚱뚱해져요. 뚱뚱해져도 뭐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는 게 제가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요즘 배낭이 아니고 좀 오래된 배낭이에요. 오래된 배낭이다 보니까 내부 구조도 그렇고 그 내용물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내지, 이 속지요. 이 두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는 비싼 가방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중저가에서도 웬만하면 있더라고요. 요걸 잘 활용하셔야 돼요. 밑으로 내리 누르는 무게를 어떻게 얘가 그 막아줄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걸 잘 연구를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힘을 받는 부분이 밑에겠죠. 그럼 밑에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위거든요. 그 위를 어떻게 짤 것인가. 위에서 밑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그리고 양 옆에 무게중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 가방을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좀 약간 안에가 수납 공간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은 이 가방에다 제가 그 넣었던 품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캐논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캐논으로 말씀드릴게요. 14mm 2.8L, 24mm 1.4L 렌즈. 그 앞에 구경 크잖아요. 그 다음에 35mm 1.4. 그리고 28mm는 제가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 좋아하는 화각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24하고 35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표준이 1.0짜리 렌즈를 제가 썼었어요. 그 렌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100mm 마크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135 f2 들어갔고요. 200mm 2.8을 요 렌즈 벌써 7개죠. 이 7개가 들어간 데다가 뭐가 들어갔느냐면요. 300mm 2.8 있지 않습니까? 렌즈 하얀 거, 그 큰 거, 구경 큰 거. 그것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그 당시에 제가 쓰던 게 뭐였냐면은 1DX 마크 2인가 3까지 지금 나오는데 제가 1기 버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데스라고 요새 많이 그러죠. 저 그런 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카메라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거 쓸 때 그게 들어갔었어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었느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핫셀이 있었습니다. 핫셀 503CX 그 표준 렌즈 붙인 거 하고요. 60mm 광각 렌즈. 그리고 150mm 망원 렌즈. 요렇게 이 그 세 개가요. 그 여기에 핫셀 세트가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도의 물건이 들어갔었어요. 그 200mm까지 렌즈가 7개였었잖아요. 거기다가 300mm 하나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그 EOS 1DS 들어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 핫셀 블라드 그 표준 렌즈 낀 거 들어갔죠. 60mm 들어갔죠. 그 다음에 150mm 들어갔죠. 이게 여기에 다 들어갔었어요. 제가 그때 유럽 촬영을 갈 때 제가 필요한 걸 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물건을 이제 저도 그때 골머리를 되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가방 짜는 법에 대해서 완전히 그 제 나름대로 방식이 그때 정립이 딱 됐었는데 그걸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아주 기겁을 했었어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항상요. 그 카메라 배낭은요. 이 중심 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축 쳐졌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거 그 대충 볼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끼워봐 드릴게요. 이제 세워진 상태니까 제가 끼워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슬리면 받침을 여기다 딱 받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짜느냐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방 있잖아요. 이것도 사진도 많이 찍어봐야 늘듯이 그 카메라 가방도 자꾸 짜보고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거슬리잖아요. 그럼 막 바꿔봐야 돼요. 가방은요, 어차피 맨 처음 사진 시작할 때 산 가방을 갖다가 사진 그만둘 때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중간에 반드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될 때 가방 보는 눈이 트여요. 가방 보는 눈. 그냥 가방 겉에만 보고는 알 수가 없지만은 지퍼를 딱 여는 순간에 그냥 안에가 그냥 다 들여다 보여요. 그리고 가방은요,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밑으로 따로 지퍼 있어 가지고서 이렇게 그 넣는 수납하는 공간이 있고 뭐 그런 거 많이 쓰시는데 뭐 좋아하시면 뭐 할 수 없습니다만은, 특히 카메라 배낭은요, 커버를 딱 여는 순간에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렌즈를 잘 안 쓰다 보니까 따로 넣는 지퍼 여는 공간에 딱 넣어놨다 하면 맨 처음에 사람이 습관적으로 자기가 주로 쓰는 데를 열거든요. 없거든요. 어디 갔지? 이러다가 아 밑에 있지 그러고 눕혀가지고서 꺼내가지고 장착하는 순간에 상황 끝이에요. 그런 일들 진짜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방은요, 항상 커버를 딱 벗겼었을 때 한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그 맨 처음에 몰랐었을 때는 이 가로로도 놨었는데, 이 가로로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어떤 때 이걸 열면 카메라가 쏟아지기도 했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장재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눌러주는 힘을 많이 막아주니까 요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런 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방을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을요, 최대한 시간을 좀 짧게 만들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건너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건너뛴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을 좀 달아주시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그 가방을 가지고 해보십시오. 제가 아주 전체적인 윤곽은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가방에 대한 거를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제가 이 카메라 가방 청소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가방 청소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요, 그 먼지가 끝없이 나오는 게 또 카메라 가방이에요. 그래서 그 먼지를 제대로 잘 제거를 안 해주면 이 안에서 돌아다니잖아요, 먼지가. 그래서 결국에 카메라에 렌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 영상은 다음번이나 아니면은 그 다음번 영상쯤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나가고 나서 제가 다음번에 뭐를 해야 될지 좀 한번 보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카메라 가방 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카메라 가방 짜는 법을 잘 숙지를 하시면은요, 여러분들 기동성이 뭐 그냥 약간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확 높아집니다. 이 카메라 가방을 잘 짜잖아요. 그럼 나중에 들고 다니는 이 부속 장비들 여기 넣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눈도 트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바쁘다.